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도시재생대학 1강과 2강을 진행하고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는 코로나가 1단계로 내려가면서 많은 주민분들을 모시고 대학을 운영하려고 했었는데요. 갑자기 광주시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하면서 부득이하게 온라인 방식으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시면 저 카메라에서 지금 온라인 방송으로 송출되고 있고, 오늘 못 오시는 분들은 지금 온라인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내용,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텐데요. 그 질문한 내용들도 그 녹음된 팟캐스트로 나중에 다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세 번째 그 도시재생대학은 그 사회적 경제 부분의 첫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김현 선생님 오셨는데요. 구리시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그 사회적 경제에 아주 베테랑이신 분이라고 합니다. 먼저 그 김현 선생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리시 사회적경제협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연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사실 광주는 저하고 되게 인연이 깊어요. 센터장님은 모르시겠지만 저의 본적은 광주시 오포면 고산 1, 2입니다. 네. 그래서 오면서 되게 사실은 따뜻했어요. 네. 또 이렇게 광주에서 제가 와서 사회적 경제를 알리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오늘 강의의 주제가 우리 지역, 마을에서 내가 만들고 경험한 이제 사회적 경제라는 이름으로 진행할 건데요. 가장 첫 번째 질문은 그럴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어떻게 마을 활동을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그 마을 활동이 또 사회적 경제로 확장을 하게 되셨는지, 그게 아마 가장 첫 번째로 궁금할 것 같습니다. 좀 대답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사실 지역에서 마을 활동을 한 거는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구리시에 있는 청소년 상담 센터에 나눔터라고 하는 봉사단체가 있었어요. 그때 한창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진로 진학과 학교 폭력에 대한 봉사 활동을 시작하면서 마을 활동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제가 사회적 경제라는 것들을 마주하게 된 것은 2016년도부터. 실제로 봉사 활동을 하거나 많은 활동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것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그런 지원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무작정 지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 이것을 좀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것에서 어찌 보면 시작된 게 사회적 경제예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 경제를 이제 그렇게 만나게 됐고요. 2017년도에 그러면 우리 사회적 기업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해서 몇 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게 됐지요. 네. 그러면 처음 이제 마을 활동을 시작하실 때는 학교 안에서 약간 폭력 그런 부분으로 이제 마을 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그런 활동을 이제 지속하시면서 어떻게 경제적 토대를 만들 것인가,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를 선택하시게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이 그 꿈의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진행하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은 그 사회적 경제로 다가가기 전에 마을 활동에서 뭐 꿈의 학교라든지 그러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꿈의 학교를 한 3년간 운영을 했었는데 2017년부터 운영을 했었는데 제가 운영한 꿈의 학교의 이름은 우리가 본 세상 창의 사진놀이 꿈의 학교였어요. 사진놀이? 네, 사진놀이. 사진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 사진놀이 꿈의 학교를 하게 된 거는 사실은 제가 사진을 좀 공부를 했었고요. 사진전에 입상도 한번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사회적 경제를 제일 처음에 다가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에 대한 이해예요.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아파할까? 그리고 왜 생각이 나랑 다를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같이 우리 하나로 묶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이걸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들을 마주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의 시작인데, 사실 아이들에게 사회적 경제라는 것을 말하기는 되게 어렵고요. 어른들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도 어려운데 거기 사회까지 붙잖아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타인에 대한 이해, 소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게 사진이라는 도구가 굉장히 적절히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이제 다들 SNS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만났고 어디서 만났고 왜 만났고 이게 수 없는 글보다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난 누구랑 있었고. 이 사진이라는 것은 사실 같은 장면을 갖고도 다양한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면 다 사진이 달라요. 그리고 그 사진 안에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같은 상황인데도 다 다르게 찍혀요. 그것은 결국 내가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하고 그런 사진놀이라는 가볍게 사진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꿈의 학교를 했었고 저희가 2019년도에는 전시를 하면서 사실 환경사진이라는 그런 사진도 찍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문제, 지금 이제 지역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사진으로 표현해보자라고 해서 사실 사회적 경제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지역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사실 이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경제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기업이라는 걸 기업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려면 가장 첫 번째는 문제가 뭐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해요. 문제가 뭘까라는 걸 알고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갖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하고 그런 작업들을 했었고요. 아이들은 아마 이런 작업들이 사회적 경제인지 뭔지 전혀 모르고 저희 꿈의 학교를 졸업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꿈의 학교를 하는 동안 아이들은 분명히 내가 아닌 타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이 친구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저 친구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함께 느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한 꿈의 학교 일기는 장애인 아이들하고 같이 했어요. 장애 아들하고 함께 하면서 처음엔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졸업할 때쯤에 돼서는 고등학교 이제 2, 3학년 장애 아들이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그 형들을 기다렸어요. 되게 같이 잘 놀아줬고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저는 제가 했던 많은 활동들은 다 사회적 경제와 연결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보통 사진이라고 하면은 뭐 내가 찍고 싶은 풍경 아니 뭐 찍고 싶은 사물에 대해서 좀 집중하게 되는데 사진을 통해서 타인에 대한 또 사회적 경제를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또 사진이 새롭게 보입니다. 근데 그래도 아직 사회적 경제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오신 선생님들 중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시거나 혹시 나는 사회적 경제를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사회적 경제라고 하면 어려울 것 같으니까 혹시 마을 기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마을 기업 들어보셨죠? 네. 그럼 혹시 사회적 기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협동조합 그리고 그 농업법인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거 다 사회적 경제 영역 안에 들어있는 기업체예요. 복합적으로. 네네네. 그 모두를 합해서 사회적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데 이게 사회적 경제 잘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제도 어려운데 사회까지 붙여서 왜 꼭 사회적 경제냐? 예. 아마도 지금의 경제 시스템과는 조금 차별화된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다른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사회적 경제 역사를 얘기하자면 자본주의부터 얘기해야 돼서 굉장히 어려워서 네. 다 거두절미하고 네. 사회적 경제와 다른 시장 경제. 지금 현재 이제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들이 시장 경제잖아요. 시장 경제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경제적 가치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만들까? 이게 바로 시장 경제의 가치예요. 그러면 사회적 경제의 가치는 뭐냐면 우리가 돈을 벌지만 우리가 여기에는 사회적 가치가 가장 커다란 그 사회적 경제 조직의 목적이에요. 그럼 또 사회적 가치가 너무 관념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사회적 가치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 환경적 가치, 역사적 가치, 어려워져. 예, 막 어려워요. 제가 조금 더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졌어요.
근데 이분은 시장 경제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나는 가장 이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좀 사람도 좀 적게 쓰고 이제 농작물이 빨리빨리 자라고 많이 돼야 되니까 약도 막 뿌리고 성장 촉진제도 막 넣어요. 그래서 최대의 이익을 내요. 이건 시장 경제예요. 근데 이게 그대로 사회적 경제로 온다면 사회적 기업가라면 내가 여기서 이익을 얻지만 최소한 나는 우리 식구들이 먹어도 안전한 음식 그리고 후대에 내가 이 땅을 물려줬을 때 이 땅이 살아날 수 있도록 나는 여기서 농작물을 키울 거야 라고 하는 가치가 들어있어야 해요. 그게 바로 환경적 가치 또는 사회적 가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 이제 보통 많이 아시는 게 생협 물품, 유기농 물품들이 많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협은 생활 협동조합인데 생협은 사회적 경제 영역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가 조금 경제적으로 조금 덜 벌더라도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우리는 이 정도는 감수하고 왜 나는 이런 사회적 가치를 나는 지킬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형식이 시장 경제는 자본의 논리라고 한다면 사회적 경제는 공동체 방식에 우리가 다 같이 오래도록 잘 살 수 있는 방법.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시장 경제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점들일 수 있어요. 코로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의 문제점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후손대까지 건강한 먹거리 그리고 건강한 우리 생활 터전을 영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나온 게 바로 사회적 경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 발짝 더 이제 사회적 경제에 다가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사회적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존중하고 시장을 좋아하는 이유가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많은 물건들, 그렇죠. 많은 서비스들을 받고 있는데 그러한 시장에서 지금까지 조금 외면받았던 것 또는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이유로 조금은 버려졌던 가치들을 사회적 가치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경제로 챙기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 모이신 주민분들과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제 마을 기업 또 마을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리할 수 있는 관리라는 단어가 좀 어렵긴 하지만 마을에서 함께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관리 협동조합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마 선생님께서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얘기로 들어가서 선생님께서 지금 구리시 사회적 경제협회의 네. 사무국장으로 네. 계시잖아요. 사회적 경제도 어렵지만 또 사회적 경제 또 어려운 걸 하시는 분들이 모여 계신 곳에 네. 또 실무를 보는 사무국장을 계시면 정말 힘든 부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좋은 얘기 듣기 전에 일단 힘든 것부터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어떤 게 가장 힘드신가요? 가장 힘든 건요. 사실 사회적 경제 협회가 민간 조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사무실도 없고 급여도 없고 저희는 이제 거의 다 봉사로 움직이고 있고 시에서 가끔 위탁 사업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교육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사회적 경제 기업가 양성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럴 때 어느 정도의 이제 이렇게 좀 수익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제 이런 게 제 앞으로 좀 생기게 되죠. 이런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일 어려운 거는 저희가 어떤 저희들 안에 모임을 할 때는 그 기업가 대표분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오늘은 이 회사에 가서 회의하고 다음에는 저 회사에 가서 회의하고 좀 이런 것들이 조금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네. 아직 일정한 공간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회의도 이렇게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사회적 기업들이 지금 다들 어려워요. 근데 그분들한테 얼마씩 내서 뭘 하자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뭐 저희가 그렇게 매일매일 모여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동해서 해도 크게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지만 조금 아쉬움은 있죠. 왜냐하면 그 사회적 경제 저희 협회에 계신 회원들이 언제나 오셔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같이 논의하고 할 수 있는 열려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그런 아쉬움은 좀 있어요. 네. 그러면 아까 농업과 그 먹거리를 가지고 생협으로 좀 사회적 경제를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구리시 내에서 여기는 정말 사회적 기업으로서 의미가 있고 잘하고 있어
나는 곳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내가 봤을 때 정말 사회적으로 필요한데 너무 힘들어서 뭐든 도와주고 싶은 데가 있어. 그런 데 한 군데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 구리에서는 제가 한 3군데 정도 하나는 잘하고 있다라기보다 만든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저희도 이제 아카데미를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를 진입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매출이 나와야 되고 기업을 6개월 이상 운영을 해서 재무제표표가 나와야 사회적 기업 인증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기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 시작이 되게 어려우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같이 만든 사회적 기업 이름도 되게 대단해요. 구리사랑 시민 주식회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구리사랑 시민 주식회사. 자, 이게 어떻게 생기게 됐냐면 제가 아카데미 지금은 제가 아카데미를 진행하지만 초창기는 저도 교육생이었겠죠. 예. 같이 교육 받는 분들하고 이제 교육이 끝나고 계속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 뭔가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논을 했는데 만들기가 쉽진 않았어요. 근데 마침 그때 그 전부터 마을에서 몇몇 분들이 계속 오랫동안 같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친하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분은 간판, 현수막 뭐 이런 거 일을 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김치 유통을 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소독 방역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네네. 그리고 한 분은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들 어렵잖아요. 사무실 하나 다 얻으셔서 하고 계셨는데 이분들이 늘 사람을 하나 더 썼으면 좋겠어. 내가 없을 때 사무실에 누군가 하나 좀 이렇게 지켜주는 사람이 있고 전화도 좀 받고 누가 이렇게 오다 보면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 막 이런 얘기를 계속 오갔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래서 그때 제가 각자들 다들 사업을 하고 계신 상황이었고 각자 사업자, 개인 사업자를 하고 계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 기업 들어가기 전에 공유경제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무실을 큰 걸 하나 얻어서 같이 다 들어오시고 여직원을 하나 뽑아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씩만 내시면 이 한 사람이 인건비를 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네 분이 그 월세를 냈던 거를 밤씩만 내면 큰 거 하나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제안 드렸고 그것이 이제 잘 맞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좀 하다가 안 되겠다. 회사를 하나 모두가 합치자. 모두가 합치는데 사실 이 합치는 과정에 경제적인 굉장히 복잡함이 있었겠죠. 그 안에 그런 게 있었는데 또 상처도 하나 좀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대표를 하셨던 그분이 제일 안정적인 사업체를 갖고 계셨던 분이 대표를 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열심히 사업을 했지만 이렇게 뭐 이렇게 막 매출이 크거나 이러시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를 책정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정도면은 뭐 나는 이렇게 일을 해도 괜찮아. 그래서 다른 분들은 다 월급을 받으시는 걸로 하고 그 사업체가 다 들어와서 구리사랑 시민 주식회사를 만들게 되면서 제가 창립 총회를 할 때 그때 이제 이제 같이 교육생들 중에 우리가 만들게 됐으니까 막 화환도 보내준다고 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환 보내지 마세요. 현금으로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뭣도 모르고 주식을 사세요. 그랬어요. 화환 보내지 말고 뭐 5만 원 주식 발행 막 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저희 주주가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주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은 괜찮았는데 이제 서류를 바꿀 때 너무 복잡한 거야. 이 주주들의 막 인감 받고 막 이래서 결국은 중간에 저희가 제발 죄송한데 주식 양도를 제발 저희한테 다시 팔아주세요 하고 막 정리를 막 했어요. 물론 중요한 팁이네요. 네, 물론 이제 대표이사님이 제일 많은 주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복잡함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구리사랑 시민 주식회사가 탄생하게 됐고 1년 뒤에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저희가 지금 인증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들끼리 공간을 함께 쓰는. 그러니까 아니 사회적 경제 기업이 아니라 그냥 일반 기업이죠. 일반 기업들? 네. 일반 개인 기업들이? 사업자분들. 그렇지, 일반 개인 사업자들. 네. 그러면은 일반 기업들이 공간을 함께 쓰는 논의에서 시작돼가지고 네, 법인을 네. 시작하니까. 그렇죠. 사회적 협동적으로 확대를 네. 하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으로 들어가려면 법인이어야 그렇죠. 해요. 예. 그리고 세금도 내야 하고.
아,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원래 세금 다 내고 자기 사업을 하고 있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법인을 새롭게 하나 만든 거죠. 다 들어오면서 법인을 만들고 당신들의 이제 사업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의 법인으로 생기면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는 만드는 게 아니라 인증이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어 놓고 저희가 나중에 이거 우리 물건 잘 만들었으니까 KS 마크 해주세요 하고 똑같아요. 기업을 먼저 만드시고 우리 기업이 이렇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으니 인증 마크 해주세요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구리사랑 시민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형으로 이제 그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소득 방역이라는 것은 사실 다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매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회사에 계시는 대표분이 돈을 많이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많아도 같아요. 왜냐하면 인건비를 다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사실은 그 소독이나 방역, 청소 이쪽에 사회적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일자리 창출형으로. 예,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뭐 공간을 함께 쓰고 네네. 또 같이 함으로써 얻어지는 추가 이익을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쵸, 그쵸. 여기서 네네. 비용을 세이브하고 증가된 수익을 일자리로 만드는 데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구리사랑 시민주식회사에는 사회적 가치예요. 그래서 일자리가 몇 개 증가했나요? 사실은요. 이 너무 뼈아픈 또 질문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나머지 것들이 좀 잘 안 돼가고 있어서 지금 조금은 힘들어. 이제 그러고 또 문제는 소독 방역 같은 게 한쪽은 좀 한때는 좀 잘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그 소독 방역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안에서도 또 경쟁이에요. 소독과 관련돼서 또 예, 수익이 예. 증가는 했지만 또 네. 경쟁 업체들이 생기네. 네, 그것도 경쟁이죠. 그렇죠. 많이 생기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사회적 기업이고요. 또 하나 마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 저희 이제 2016년도에 꼼질공방 협동조합이라는 게 구리시에 처음 협동조합 1호 협동조합이에요. 꼼질. 네, 꼼질공방. 아, 언니네 꼼질공방. 공방 처음에는 이름이 언니네 공방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청에 협동조합 신고서를 낼 때도 이게 뭔가 막 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서 이분들이 그 만들게 된 계기는 사실은 이분들이 다 대학도 나오고 직장 생활도 했었는데 아이를 키우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 내가 일자리를 가지려고 보니까 경력 단절 일자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성들의 일자리. 근데 이분들이 나름대로 정말 자격증도 되게 많이 있으셨고 그래서 홧김에 에이씨 우리가 회사를 만들자 이러고 협동조합을 딱 만드신 거예요. 협동조합은 만들면 되게 쉬워요. 그냥 신고제기 때문에 5명이 모여서 서류만 해서 딱 신고하면 그냥 만들어져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이분들이 자수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강의도 하시고 또 옷 만드는 거 손수 옷 만드는 거부터 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하시는데 이걸 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고 결국 이제 마을 기업으로 인가를 받게 됐어요. 이제 초창기 마을 기업 굉장히 초창기 시절에 인가를 받게 됐고 지금도 열심히 잘 살아 있고 올해 이제 이 코로나로 면 마스크로 매출을 좀 이렇게 상승시켰던 그렇게 돼서 이제 마을 기업이 하나 만들어져서 열심히 오고 처음에는 되게 막 지원금도 좀 받고 해서 이렇게 카페를 멋있게 차렸다가 요즘 카페 힘들잖아요. 그래서 카페 좀 문 닫고 조그맣게 지금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꼼질공방이라고 하는 마을 기업이 있고요. 또 하나 제가 되게 힘들지만 되게 어렵지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중에 하나는 느티나무 의료사회적 협동조합 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느티나무 의료 병원이에요. 아.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 예. 예.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협동조합은 굉장히 달라요. 사실 이름이 비슷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헷갈릴 수 있는데 완전히 다른 사실 그 부분을 좀 질문드리고 싶었어요. 협동조합은 영리기업이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기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내가 가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류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 관련 부처에서 인가를 해줘야 돼요. 그럼 느티나무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이니까 당연히 보건복지부에서 인가를 받았겠죠. 이 의료 사회적 느티나무 의료 사업이 생기게 된 거는 사실은 이제 지역의 건강이라는 문제는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병원을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병원은 우리가 찾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적절한 진료를 하고 적절한 처방을 하고 필요 없는 약을 주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아프기 전에 사실은 우리는 아프기 전에 온갖 그 관련된 그 식품들을 막 먹잖아요. 그것보다는 의사가 정말 전문가인데 의사랑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아파서 병원을 가는 게 아니라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고 싶고 그러면 이런 병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여서서 바로 병원을 만들게 되죠. 그게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인 거예요. 그게 이제 구리에 있고요. 조합원이 한 1,000명 넘게 있어요. 의료사협은 만드는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되게 까다롭고 느티나무 의료사회적 협동조합이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의료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은 또 별개예요. 의료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 놓고 이걸 다시 사회적 기업으로 또 인증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인증을 받고 지금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적정 진료를 하니까 병원이 무지하게 어렵죠. 돈 벌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 돈 많이 번다는 병원.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의사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은 우리가 아픈 다음에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게 아니라 아프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조합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을 찾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사협은 조합원들이 돼서 돈을 만들었기 때문에 보통 병원하고 좀 다른 건 병원 시설이 있지만 그 옆에 조합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모임도 하고 강연도 하고 의사 선생님이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고 상담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쭉 되게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그 안에서 뭐 미술반도 있고 음악반도 있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조합원들이 많으니까 다양한 것들을 그 안에서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사실 지금 이제 저희 느티나무도 지금 의사 선생님이 조금 이제 부족해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루 의사 선생님인 경우가 안 계시는 날이 있어서 좀 아쉽긴 한데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적 논리를 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 급여를 다른 병원만큼 주겠다고 해도 오셔서 의사 선생님 잘 못 버티세요. 예,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조합원들이 요구들이 우리 조합원들도 또 얼마나 따지시겠어요. 막. 약도 그렇고. 예. 그렇지만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저희가 그 의료 서비스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의 의료 사업이 제가 좀 정확히 개수는 모르겠는데 안산에 있는 의료 사업이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 사업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잘 되기를 원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다. 네. 의료사업 느티나무 관련해서 의료 관련된 기술을 가진 의사 선생님이 있을 거고 그거를 보조하는 간호사 선생님이 있고 또 그 기술을 또 일반 환자들 또는 그 조합원들한테 전달하는 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뭐 의사 선생님의 그 채용은 쉽지 않다 하더라도 간호사 선생님 또는 그거를 이야기해주는 분들의 어떤 일자리는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의료 사업하면은 그 채용하는 인원의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그 안에 그 임원진이 아니어서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일단은 가장 많이 지출되는 게 사실은 그 의사분의 급여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뭐 병원 임대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를 지출하기가 계속 적자예요. 적자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하긴 힘들지만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인건비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으로 지금 조금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있지요. 네. 역시 인건비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네요. 의사분 급여가 생각보다 엄청 높으지. 저희처럼 평민들하고 좀.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된 사회적 경제 관련된 이제 구리시에 한 가지 더 제가 사실은 제가 굉장히 그 말씀드리고 싶은 사회적 기업이 하나 있는데 저희 구리시는 아니고요. 119 레오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어요. 혹시 119 119 레오. 레오. 예.
혹시 들어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쳐보시면 나와요. 119 레오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인데 이 기업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 사실은 이제 그 건대생들이 그 소방관들이 이렇게 소방 현장에서 다치시거나 이랬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암에 걸리신 소방관 같은 경우를 이제 소방관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이제 대학생들이 듣게 됐나 봐요. 근데 이제 어떠한 소방관이 암에 걸리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공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공상이라는 게 갑자기 단어가 생각. 왜 보통 산재, 그 산재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할 때 이게 암이라는 게 화재 현장이 굉장히 유해 물질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게 공상이 돼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대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공상을 받기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방관들을 좀 이것들을 알리고 공상에 가기 전까지 재판하는 과정도 굉장히 길고 거기 돈도 많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방관들을 막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되게 문제구나. 이걸 하나의 사회 문제로 본 거죠, 학생들이. 그럼 이걸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지? 이걸 어떻게 공론화하고 알릴 수 있지라고 해서 많은 소방관을 만나다가 어느 날 소방관에 그 방화복이 쌓여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방화복. 근데 방화복이 3개월밖에 못 쓴대요. 화재 현장에 가면 3개월 뒤에는 다 폐기 처분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럼 저 방화복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걸 가지고 가방을 만들었어요. 대학생들이 가방. 근데 이제 이게 화재에도 탄탄하고 얼마나 그 원단 자체가 탄탄하게 견고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학생들이 막 이제 머리를 쥐어짰겠죠. 거기에 디자인하는 학생도 붙고 해서 가방을 만들어서 그 가방을 만들어서 판매한 수익으로 소방관들의 공상이 인정되기 전까지 그 소방관들을 후원하고 작년 같은 것도 한 2천만 원 후원을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알리는 작업들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건실한 그런 사회적 기업이에요. 스토리도 굉장히 좋지만 사실 그게 아시겠지만 업사이클링이잖아요. 우리가 버려야 할 소방관의 이 옷들을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가방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찌 보면 그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계속 알려고 하다 보면 뭔가 눈에 보이실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가방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만든 사실 대학생도 굉장히 참신하고 얼마 전에 홈쇼핑에서도 나왔었어요. 판매했어요. 근데 아쉽게 사회적 기업들은요. 홈쇼핑이 저희 구리에 있는 맛들식품이라고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홈쇼핑이 나온다 해서 막 좋아했는데 새벽 2시에 막 새벽 2시에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119 레오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을 제가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네. 소방관님 분들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찾는 과정에서 3개월마다 버려지는 소방복을 보고 그거를 가방으로 만들고 그 수익을 또 이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데 쓰고 또 시민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고 사회적 가치가 나오네요. 그 학생들이 처음에 가방을 만들어서 깨끗하게 하려고 막 빨아서 막 만들어서 이제 팔았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주문을 하셨는데 화재 현장이 그대로 있는 그루미탄 가방으로 만들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내가 이 방화복을 굉장히 깨끗하게 힘들었겠지만 굉장히 깨끗하게 팔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분들의 현장 그 자체를 원하시는 소비자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느꼈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쩌면 그분은 가방이라는 기능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그분들의 사회적 가치를 참여하기 원해서 했던 것 같네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좋은 사례들, 그 사회적 경제의 그 결과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마도 그 결과물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튼튼한 뿌리랑 그 줄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걸 흔히 생태계라고 부르는데요. 그러한 사회적 경제들이 좋은 결과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 많은 요소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거만큼은 있어야 된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아마 구리시에서 많이 경험하셨을 것 네. 같아서. 이게 사실은 그런 어떤 뭐 생태계 조성 그리고 그러려면 또 어찌 보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많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것은 중간 지원 조직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예. 물론 협회인 저희도 중간 지원 조직이에요. 저도 지금 사회적 그 구리사랑 시민 주식회사 이사이긴 하지만 거기서도 이제 무급 이사기 때문에 일단 무급이구나. 네, 웬만하면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와 시장 경제의 차이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경제는 내가 이 회사를 만드는데 돈을 5를 투자했어요. 그리고 몇몇 사람을 고용해서 수익을 벌어요. 그럼 그 수익 중에 내가 투자한 5만큼은 내가 가져가잖아요. 근데 사회적 경제는 투자한 자본만큼 이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물건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그거를 공동으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익이 이익이 만약에 한 1,000만 원이 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기업이라면 별로 일은 안 했지만 돈 투자하신 분이 거의 반을 가져간다면 만약에 이제 5를 투자하고 나머지 분들 투자 가져간다면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많이 90%를 투자해도 30%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시는데 급여는 받습니다. 네, 급여 대표자도 급여는 다 받아요. 급여가 아니라 배당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당. 네, 배당을 보통의 이제 기업들은 배당을 대표자분이 다 가져가지만 사회적 경제 조직은 그 일하시는 실제로 그만큼의 수익이 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이 함께 나눠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기업에 투자하거나 지역에 환원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우리 일하시는 분들과 함께 쓰거나 이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아까 왜 이 말씀 드렸냐면 저희 회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저는 이제 이사잖아요. 가서 일은 안 합니다. 일은 안 하니까 무노동부임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내가 투자한 돈만큼 그 자본에 대한 이익을 가져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사회적 경제에서는 내가 투자한 돈이 아니라 물론 그 투자를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크게 의미가 있지만 투자한 돈이 아니라 내가 일한 만큼 내가 노동을 한 만큼을 가져온다는 거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 협회 활동을 하실 때도 사실 무급으로 하시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생태계를 만드는데 중간 조직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중간 조직에서 역할하는 것도 큰 노동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구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계속 끊임없이 시에 요구를 했어요.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올해 만들어졌어요. 올해 만들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들은 아마 그 중간 지원 조직이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에서 일을 할 것이고요. 거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많은 조직들을 저희가 이제 이후에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아마 제가 광주에는 센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실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어디 가서 물어봐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구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러면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왔어요. 뭐 사무국장님 이거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설명을 하는 게 굉장히 길어져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분은 막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서류를 막 만들어 달라고 막 넘기시는 분이 있는데 다음에는 이거 보고 오세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스스로 하지 않으면 절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아주 쉬운 서류 작업부터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의 기본 정관도 있는데 이게 이런 것들을 안 해보신 분들한테 그냥 서류만 띡 주고 여기에 맞춰서 바꿔오세요 이러면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 과정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지원해주는 그 중간 조직이 있으면 조금 더 사회적 경제 조직들도 많이 생기고 좀 활성화가 될 수도 있고 알릴 수도 있고 최소한 내가 아무 때나 가서 물어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미안할 필요는 없잖아요. 거기는 그 일을 원래 하는 조직이니까. 예. 그래서 그런 지원센터가 생기면 아마 광주에도 굉장히 많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희 구리시에도 그 아카데미는 늘 해마다 하고 있어요. 늘 해마다 하고 있고 제가 작년에 아카데미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게 이제 교육을 받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경기도에서 창업 오디션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서류를 끝까지 완성을 해서 창업 오디션에 내는 게 있는데, 제가 작년에 그래서 구리에서는 제1회 구리시 사회적 경제 창업 오디션을 개최했어요. 그래서 그 아카데미 기초반이 저희가 한 36시간 정도의 기초반, 심화반도 한 20몇 시간의 심화반, 그러니까 건 한 50시간에서 60시간 정도의 교육을 맞추시는데, 심화 과정 안에 지역에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 있는 대표자들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멘토로 붙어서 이분들이 그 모든 서류, 내가 만약에 사회적 기업을 나는 만들고 싶어요, 나는 협동조합을 만들고 싶어요, 뭐 이러신 분들이 그 만들기 전에 일단은 사업 계획서부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회사가 갖고 있는 목적이 뭔가, 회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속 질문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작업을 했어요. 해서 멘티가 있고 멘토분들하고 같이 해서 한 5개 팀을 묶어서 저희가 작년에 그 창업 오디션을 개최했고요. 네. 그래서 그 서류를 쫙 완성한 걸 가지고 그대로 창업 오디션에 낼 수 있도록. 네. 중간 단계에 만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올해도 아카데미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창업 오디션에 가시면 그 상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좀 이렇게 중간에서 지원해서 해줄 수 있는 센터도 중요하지만, 사실 민간 조직이 굉장히 중요한 게, 센터는 그런 것들을 하지만 멘토분들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 멘토로 계속 붙으셔야 돼요. 센터에 계신 몇 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센터에 계신 분들이 사회적 경제 영역이 얼마만큼 전문가인가에 따라서 또 굉장히 많은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 경제가 이렇게 이슈화는 됐지만 사회적 경제 학과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요.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전문가들이 지금 계속 지금 양성해 내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이 좀 많이 생겨서 사회적 경제가 정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특히 저희가 이게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느꼈던 것들은, 우리가 시장 경제가 정말 옳고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해줄 수 알았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느끼게 되면서 우리가 조금은 잊고 살았던 것들, 자연이나 환경이나 조금은 우리가 수익이 조금 덜 나더라도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가는 이런 시대라면 정말 사회적 경제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좀 끌어낼 수 있는 이런 많은 인재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어떤 기업, 어떤 사실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업까지 가기 위한 굉장히 험난하고 힘든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도와주시는 거죠. 그 도와주는 과정에서, 또는 창업이 된 다음에도 이 기업이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또 도와주는 의미에서 어떤 중간 조직이 필요하고. 저도 이제 도시재생 센터에 있으면서 그러한 걸 많이 느껴요. 우리가 보통 사회적 경제? 그럼 중요하다고 하면은 너희 시청에서 하면 되잖아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시청이 할 수 있는 일의 규모, 양이 한 요만큼에서 열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시민들 또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회적 서비스의 양은 그 10을 넘어서 100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10과 100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다양한 민간 단체, 다양한 중간 조직들이 요 사이의 공백을 메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러한 노력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 광주에서도 사회적 경제가 더 탄탄한 기초를 닦고, 또 여기 모이신 분들도 더 창업 과정까지 진행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한 50분간 얘기를 진행했는데요. 혹시 오늘 수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면 혹시 질문해 주실 분 계실까요?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지금 저희도 이 광주에서 마을 공동체를 좀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아까 사무국장 말씀하셨다시피 그 병원을 하셨다고는, 병원을 직접 어떻게 땅을 사서 막 그게 꾸미신 건지 아니죠. 임대 그 병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본금이 1억 5천 이상 있어야 해요. 그 자본금이란 건 조합원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돈이 있어야 하고요. 그 사실은 병원 같은 경우는 땅보다는 그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조합원,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 조합원이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알기로는 몇백 명 이상이 기본으로 있어야 해요. 진입 자체가. 그래서 의료사업은 굉장히 좀 특수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의료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그건 제가 나중에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예. 제가 이제 의료사업은 제가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깊숙이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제가 잘못된 정보를 드릴까봐.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그래서 지금 병원을 운영하신다고 그래 또 혹시 기존에 있던 병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소통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렇게 이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지금 아니 병원 의문점이 네, 기존에 있던 병원은 아니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저 그 병원을 만드는데 굉장히 몇 년이 걸렸어요. 몇 년이 걸렸고 사실 그 초창기에 하셨던 분들 중에는 의사 선생님도 계셨고요. 그 안에 변호사님도 계시고요. 아주 중심적으로 움직이셨던 의사 선생님은 지금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경기의료원 원장으로 지금 지금 가셨어요. 예, 예, 예. 그만큼 지역의 의료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이 만드신 병원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네. 그러니까 꼼질인가? 꼼질공방. 꼼질이요? 예, 꼼질 손으로 꼼질꼼질하게 뭐 만든다는 뜻이에요. 거기가 꼼질공방. 협동조합. 네네. 몇 분이?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5분 네. 이상이 만들게 돼 있고요. 거기는 지금 7분인가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일하시는 분이 7분이에요? 아니에요. 일하는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5분, 7분의 조합원이잖아요. 근로자가 없어도 돼요. 예, 근로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합원들끼리 그냥 우리끼리 일하고 우리끼리 나눠가는 거예요. 그 거기에 대한 이익은. 그러니까 어느 분을 만약에 근로자를 둬도 돼요. 근로자를 둬도 되는데 필수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면 수익이 아무래도 발생될 네네네네. 거예요. 뭐 마스크. 네네, 하시고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면 뭐 일당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거죠. 나눠가는 거죠. 일하는 대로. 근데 급여를 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번 달 다음 달 계속 일이 있는 게 아니니까. 예, 예, 예. 보통 저희하고 너무 비슷해서 보통 협동조합들은 그렇게 많이 하세요. 예. 지금처럼 인건비 주기 힘들 때 근데 협동조합들이 그래서 많이 생겨나요. 그게 틀리네요. 저희는 급여를 딱 정해놓고 급여를 가져가요. 그만큼 우리끼리. 수익이 되면 그러면 되는데 꼼질공방 같은 경우는 많이 들쑥날쑥 뭐 수강하고 그러나요? 시간? 교육. 강의 나가죠. 학교에. 아. 예, 학교로 강의 많이 나가고요. 예, 예.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요. 근데 실제로 만들어서 판매는 그렇게 많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핸드메이드 뭐 가방도 있고 옷도 있고 요즘에 아기들 저기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요즘 아기들 여기다 이렇게 스카프 있잖아요. 이렇게 뭐 흘리면 이렇게 턱바지? 예, 예, 그거 많이 나가고 그리고 이제 가방도 많이 나가고 인형. 여기 애들이 잠잘 때 이렇게 자고 하는 그 인형이 저희가 구리시에는 그 축제를 크게 2번을 해요. 유채꽃 축제와 코스모스 축제 한강변에서 하는데 굉장히 저희가 구리 시민이 20만이 좀 안 되는데 뭐 말로는 한 100만의 사람이 모인다고 하니까 서울에서 굉장히 많이 오세요. 예, 예. 예, 거기에 이제 그런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부스를 다 하나씩 주세요. 판매할 수 있도록. 지역 축제. 네. 네. 주시는데 그때 굉장히 잘 돼요. 예. 그리고 정부에서 많이 그 협조해주고 홍보하고 자꾸 하라고 이렇게 적극 추진해주잖아요 지금 네. 현재. 그러니까 정부도 또 많은 행정기관, 주민들도 이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과 목적을 동의해 주는 거죠. 그렇지. 그런 거 하려면 투자는 해야죠. 그렇지요. 투자를 해야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맨입을 할 수는 협동조합 없지.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은 자본금의 사항성이 없어요. 50원 하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50원 갖고 사업하기 힘들겠죠. 50원의 조합비를 가지고 시작은 하시되 대표님이 대출을 많이 받으셔야겠죠. 예.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라서 마지막 이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지금까지 그 열정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해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구, 좀 더 큰 범위에서의 어떤 일들을 구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구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제가 지구방위대 사회적 협동조합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조합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느티나 의료사업도 조합원이고 거기도 조합원인데 거기도 지금 이제 저희가 준비 단계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인가받기 위해서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지구방위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막 머리 맡아서 막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축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다 들으시면 아실 그 유명한 그 신촌의 뭐 맥주 축제 뭐 이런 축제를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축제가 다 끊기게 됐잖아요. 예, 그리고 본인이 물총 축제 이런 걸 다 기획하신 감독님이셨는데 축제를 하다 보니까 거기 굉장히 많은 플라스틱에 소비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 하는 것에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 코로나가 생기고 모든 축제가 전면 없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아 우리가 이게 환경에 대해서 너무 무심하지 않았나 하는 고민들이 있고 그게 SNS상에 이제 얘기가 되면서 네네. 그래서 우리 좀 지구를 지켜보자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럼 사회적 협동조합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논의가 돼서 이름도 막 우리끼리 막 공모하고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SNS에서 소통하다가 된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름을 지구방위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이름을 줬고요. 지난 10월 달에 저희가 그 총회를 했어요. 신촌에서 이름 그대로 우리가 지금 이런 지구에 어찌 보면 코로나뿐만 아니라 환경의 문제 그리고 쓰레기 문제 이런 지구가 지금 앓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지구를 지킵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전국 단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조합원이다 보니까 힘든 점도 사실 되게 많고요. 사실은 외국에 조합원도 계세요 지금. 예, 외국 분도 몇 분 계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는 저는 이제 조합원으로서 참여하게 된 거고, 그걸 또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조직분은 또 따로 이렇게 계세요. 그쪽에 이제 계신 분들이 계시고, 저는 그걸 좀 함께. 경기 북부권에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많이 움직이게 되면 제가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구방위대라고 했을 때 이름이 갖는 거는 아마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환경의 문제라는 거는 사실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나 교육하거나 물론 교육도 되게 중요한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생활의 문제예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고 그게 습관화되지 않으면 사실 이 문제는 크게 바깥에서 떠들어서 될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럼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 왜냐하면 저희 지구방위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내용은 좋은데 사업이 있어야 돈도 벌 거잖아요. 뭘 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다 결국은 이게 교육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추후에는 우리가 아이들까지 그리고 학교 안에서도 이 교육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지구방위대 대학이라는 거를 설립하기로 했어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거기 지구방위대 치면 거기에 저희 하는 활동들도 나오고 또 유튜브에 이렇게 보시면 지구방위대 치시면 거기에 여러 가지 그 동영상들이 올라와져 있어요. 쓰레기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만든 동영상들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알리고 그리고 이런 우리가 이런 지구방위 대학이라는 걸 만들어서 한번 소통해 보자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준비 중입니다. 네. 항상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다소 좀 어려울 수 있는 사회적 경제라는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개념에서부터 또 구리 씨의 사례 그리고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에 관련된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또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고 또 거기다가 또 저희 방식도 좀 새로운 방식이잖아요. 원래 강의 자료도 준비해 주시고 다 하셨다가 갑자기 바뀌시면서 새롭게 이렇게 또 어렵게 또 참여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 또 아마 오늘 시간이 저희 광주에서도 도시 재생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가 커가는데 좋은 미끄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큰 박수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